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신호인데 당장 우리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유엔 그리고 IMF가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3%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가장 집중을 좀 받았던 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입니다. 당초에 물론 작년이기는 했지만은 3.9%를 예상을 했다가 이걸 3.7%로 일단 한번 IMF 같은 경우에 낮췄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통계는 3.7보다 또다시 0.2%포인트를 낮춘 3.5%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3.5라는 절대적인 수준은 이것만 보면 높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지금 하향 조정한 거 아닙니까? 3.9에서 3.7, 네. 다시 3.5. 이렇다면 올 한 해 세계 경기, 세계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2019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속속 2020년, 21년까지도 전망치들이 나오는데 그리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장기적인 혹시 이 침체 구간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IMF가 6개월 사이에 지금 전망치, 세계 경쟁률 전망치를 2번이나 하향 조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제 침체에 직면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IMF도 그랬고요. 라가르드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침체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침체냐 아니냐, 위기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조금은 의미가 없는 것이요. 위기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침체와 위기에 바로 전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조가 오면 그 다음 국면은 위기, 침체가 뻔한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떨어지기 거의 일보 직전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서 다시 상승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침체냐 아니냐, 지금이 IMF급, 금융위기급 위기냐 아니냐,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냐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성장세가 급격히 떨어진 데에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경기를 보면은요, 선진 경제가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17년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미국 경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유럽도 좋았고 중국도 좀 꿈틀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느냐? 역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저 문제가 컸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미국이라는 그 양대 축 큰 파이가 다 침체 둔화 국면으로 빠졌고 유럽 쪽으로 좀 고개를 돌리면은요. 작년에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떠나겠다는 이탈렉시티가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인 이 브렉시트 문제가 계속 유럽은 또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 경제가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당연히 큰 틀에서 밑에 베트남이 아무리 잘 나가도 세계 경기를 바꿀 파이는 아니거든요. 역시 선진 경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이런 대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경제들의 부진이 역시 한몫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특히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그런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면 사실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겨져 왔던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걸까요? 일단은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작년의 성장률을 보면 6.6%였습니다. 근데 많은 민간 연구소에서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중국 공산당이 우리 작년에 6.5%야라고 말했는데 6.6%가 나오니까 딱 저 수치를 보면 조금 의심이 좀 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6.6%라는 것도 1990년 천안문 사태죠. 그때 3.9%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실제 일부 민간 연구소에는 5.9%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부진,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 쏟아내는 관세 폭탄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자체가 큰 틀에서 방향 전환을 하려는 영향도 있어요. 즉 중국이 그동안에는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싼 노동력 맨날 일하면서 저가의 물건 찍어내면 그걸 미국이 소비하는 양대 소비와 공장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갔는데 지금 중국은 우린 이제 그런 생활 안 할래. 우리도 패권으로 나가면서 미국처럼 소비 국가로 커갈래라는 방향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에 패권되고 가려면 성장률은 더 이상 클 수가 없거든요. 아. 아마 이런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 두 개가 겹쳤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작년 한 해 내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빠졌을 때도 7월, 8월, 9월까지 미국만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10월 돌입하면서부터 정말 급락, 폭락에 가까운 걸 보였습니다. 왜냐? 당초에 미중 무역 전쟁을 했을 때는 중국만 힘들고 미국은 괜찮을 거야. 미국은 영원한 강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작년입니다. 미국도 고스란히 여파를 받았고요. 애플이라는 미국의 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차이나 쇼크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네.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이뤄낸 미국의 성장이 혹시 양적 완화라는 달러 찍어내서 만들어낸 판타지, 신기루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함께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걱정인 거는 이제 세계 경제가 둔화할수록 우리 수출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수출 지난해 12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묻혔어요. 네. 작년 12월에 실은 소폭이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작년 수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묻혔고 어제였죠. 1일부터 어제까지 관세청이 이제 가집계를 했습니다. 네. 20일까지. 근데 거의 15% 이상의 수출 감소가 나오고 아, 있고 예. 이런 상태라면 어쩌면 2달 연속 수출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시 되고 네. 2월쯤에는 우리가 83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거든요. 이 기록이 깨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뭐 반도체 화학 다 안 좋아서 올 한 해는 이 수출 부상, 이 수출 문제가 크게 한국 경제는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반도체 등 요즘 많이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반도체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왜 이제 1분기 적어도 상반기 힘들다라고 보여지냐면 반도체 수출이 올해 1월부터 20일까지 봤는데 거의 30%, 무려 28.8%가 급감을 했는데요. 과연 1월이 바닥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1분기 1월부터 3월이 바닥이냐? 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바닥이면 좋겠지만은 그렇다면 수출 부진, 수출의 마이너스는 적어도 2분기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또 무역 수지 흑자에 어쩌면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보다는 굉장히 더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올 여름까지는 조금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